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력갱생을 외친 김정은.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그것을 손에 쥐어줬을까요? 지난 금요일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방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마지막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말이죠. 김정은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김정은 앞에 다가감으로써 결국은 전 세계에서 푸틴이 이번에 각광을 받고 푸틴이 가지는 그런 위치가 다시 부각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방문한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그렇죠. 분석이 지금 그렇잖아요. 네. 일단 이번 북러 회담에서 사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몇 가지 목표를 갖고 왔을 겁니다. 네. 당장 이제 필요한 식량을 좀 지원해주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좀 구멍을 뚫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갔을 텐데 문제는 당장 필요한 식량은 많이 얻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미국 쪽 분석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문길 보면 좀 조기에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비춰보면 물론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인정을 받았겠지만 아마 서로 러시아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상당히 좀 달랐을 수 있고 더군다나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해서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까? 그 의미가 뭐라니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비핵화 관련해서도 지지 받은 게 거의 없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북 제재, 안보리 상임이사로서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에 이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대북 제재는 강력히 유지돼야 된다. 네. 러시아가 수용한 거로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하셨죠? 첫 마디는 고맙다였습니다.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A lot of progress is being made. I appreciated President Putin's statement yesterday. He wants to see it done al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appreciate that Russia and China is helping us. And China is helping us because I think they want to. They don't need nuclear weapons right next to their country. 안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만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라는 카드를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강경한 행동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을 했네요. 네, 물론 그런 예측도 지금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만만하게 말했듯이 어느 정도 중국과 또 러시아와 교화하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비핵화 또 제재에 대해서는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 이번 푸틴의 입장을 상당히 지지하는 듯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볼 때 아마 육자회담이라는 느슨한 것을 러시아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것을 이탈할 그런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간 것 하나 있긴 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체제 보장을 푸틴 대통령이 지지했기 때문이죠. В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разору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умеется, и я все время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могу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ть,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ужны гарантии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суверенитета. Но вот какие это могут быть гарантии, кро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х? 자, 예상했던 것처럼 러시아는 육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고요. 대신 러시아가 진짜 원한 것은 한반도에 기찻길을 놓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려졌죠? 그렇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육자회담을 원했는데 볼튼 회견에서 나왔지만 육자회담은 미국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계속 실패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의 속셈은 따로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그리고 철도망을 연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이런 걸 하는 3대 메가 과제거든요. 네. 이거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죠. 네, 이런 가운데요, 러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지근 거리에서 그림자 수행을 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요.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선희 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믿을 만한 신복으로 김정은을 대변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이런 저희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최선희의 승승장구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자, 의전서열상 그리고 직급으로 봐도 리용호 외무상이 당연히 최선희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은 앞에서 내리고 바로 김정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최선희였습니다. 북한 권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준, 최고 존엄과 얼마만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느냐, 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 차량이 움직인 시간이 10분 이내였다는 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해서 쭉 보면은 항상 그 최선희 제1부상이 김평애 당 부위원장이나 오수영 부위원장보다도 오히려 앞서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과거 김계관 제1부상이나 또 다른 부상들도 그렇게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자기 옆에까지 태우고 오히려 외무상을 앞자리에 태우고 이런 소열 변경을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호종 공사는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병기는 바로 최선희다.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최선희를 곁에서 대단히 많이 지켜보고 이 최선희가 대단히 똑똑한 여자로구나. 앞으로 최선희의 충고와 말하자면 공고를 내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종무 실장님, 그럼 리용호 외무상은 속된 표현으로 얼굴을 역할을 하고 실세는 최선희라는 소리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요번에 이제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은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옆에 앉았을 거고 네. 아마도 뭔가 보고할 거리가 있어서 옆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희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진 것까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리용호 자신도 무시 못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선희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랑을 받느냐 하면은 최선희는 옛날 강석주 외교부 제1부상 밑에서 모든 육자회담을 다 참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네. 최선희 그 부상이 제안하는 그 제안 자체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현재 위상이 높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결국 브레인이 됐다라는 소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모든 회담에 다 참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북한의 권력 소요를 볼 때는 중앙당 정치국 위원이냐 아니냐가 제일 먼저 가늠해야 되는데 네. 이용호는 정치국 위원인데 최선희는 정치국 위원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회는 들어가서 위상이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